그런 신뢰 속에서 이제 처방이나 이런 걸 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래됐. 특히 치과의 인기가 좋습니다. 개업한 지 2년 만에 하루 40명 가까운 환자가 찾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2개를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비용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만 박아가지고 보철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막말로 진짜 바가지 많이 씌우잖아요. 치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보험도 많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좀 믿음이 있어서. 실제 이곳의 임플란트 수술 비용은 120만 원 정도로 다른 치과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치과 원장과 조합원 대표 등이 경영위원회를 열어 재료비 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좀 높게 잡았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는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비용을 맞추고 그 차액을 환자분들한테 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의사인 강성환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 집에 왕진을 갑니다. 좀 어땠어요? 여기 땡기는 게 좀 심했어요? 뜸 치료를 통해 환자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침도 놓아줍니다. 네, 좋아요. 난 그때 침 놔주고. 친절하죠. 다른 병원에 가면 좀 스틀리지. 아무래도 덜덜 떨고 못하지. 큰 병원에 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안 가고 그저 죽으나 사나 새 안 썼냐. 괜찮아요? 소변 보시는 거? 네, 조금 나아졌어. 시간 얼마나. 방문 진료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국가나 이제 그런 보건 체계에서 다 돌봐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생협에서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그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의료생협이 일반 병원과 가장 다른 점은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병원 내에 있는 조합원실은 늘 건강 소모임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걷고 이런 이제 운동과 비슷한 거거든요. 또 음악을 듣고 하니까는 즐겁고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많이 풀리고. 병원 옥상에는 텃밭을 꾸며 조합원들끼리 작물을 심고 서로 나눠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밭에 물 주러 와서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내 밭에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다 근접해 있으니까, 같은 조합원이니까. 여기 계신 분은 주먹밥 찍어. 옳지. 요가 강사 김영림 씨는 처음엔 단순히 출자만 했지만 지금은 열성 조합원이 됐습니다. 특기를 살려 의료생협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를 안 뒀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그냥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의미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고 하는 거 보니까 발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안산 의료생협에 가입한 조합원은 4,200가구. 조합원들의 참여가 늘면서 병원뿐 아니라 요양원과 집으로 찾아가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으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양보 선생님이 직접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도 해드리고 시장도 받아가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의료생협만의 그런 자체적으로 생협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커피향과 함께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큼직한 고양이도 키우는 곳.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곳 역시 병원입니다. 카페 한켠에 마련된 진료실로 환자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료 시작 30분이 넘도록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수세미, 도라지 뭐 몇 가지 넣어서 차를 끓여서 먹으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 바람 안 쐬려고 피하고, 그리고 냉난방 좀 심한 데에서는 이렇게 옷 챙겨 입고, 이게 뭐 최소 너무 환율이 700원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2배인데요? 평소 생활 습관부터 여름 휴가 이야기까지 꼭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찾아와 편하게 이야기하며 건강 상담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진료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진짜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네마다. 51로 올라가서요. 약 처방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처방전도 함께 내줍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저도 환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약을 안 주면서도 왜 안 주는지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은 왜 주는지를 얘기할 수 있고, 주사를 주거나 안 주거나 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나 할 때 모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공감대가 이끌어지기 때문에 환자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진료를 서로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다 보니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 남짓. 진료비도 다른 병원과 똑같습니다. 지난 4년간은 카페 수익 등으로 병원을 꾸려왔지만 이곳도 최근 의료생협으로 전환했습니다. 좀 더 안정된 기반에서 많은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생협을 만들려면 최소 300명이 모여 3천만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 불과 열흘밖에 안 걸렸을 정도로 회원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살면서 의료인과 법률가는 한 명씩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든 나를 잘 아는 의사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거를 저희 나름의 방법으로 좀 풀어보고 있는 거죠. 현재 전국의 의료생협은 120여 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3월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이용 환자의 50%까지는 비조합원도 진료할 수 있게 됐고, 비영리기관으로 규정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생협 설립을 대행하는 브로커가 생길 정도로 가짜 의료생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그냥 단지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 그룹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국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일부 신생 의료생협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벌써 3번이나 병원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약을 하면 약 받고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빨리빨리 나와서 가셔야 되는데, 오시면 그 선생님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잘 해보자라고 상담 위주로 진료를 많이 하시니까, 아니 왜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그러는가 이런.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당뇨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환자 수가 늘었는데도 사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치료 목적의 병원은 많지만 정작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병원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제한적인 규모이긴 하지만 의료생협이나 도시보건지소나 보건소 등과 같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좀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일반적인 민간 의료기관도 이런 역할들을 좀 부담 없이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과제인 거죠. 10년 뒤엔 16조 원, 20년 뒤엔 48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의료생협 같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의사들이 인간적인 의료를 꿈꾸며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생협. 척박한 국내 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또 상업화와 신뢰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의료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